안녕하세요. 헬기 조종사 휴이의 비행 이야기 북레이디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경 쓰는 이야기, 조종사가 안경 쓰는 이야기와 그리고 비행기, 민간 항공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길에 대해서 쓴 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쓴 글이었어요. 라식 수술한 사람도 조종사 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은 2004년도 12월 23일에 올리신 글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 질문 보면은 2005년도 초반에 이제 글들이었는데 지금 날짜 보니까 이 최초 질문이 2004년도 12월 달에 있었네요. 당시에는 그 시력 교정 시술을 해가지고 조종사 되는 게 참 어려운 때였습니다. 물론 이제 2004년도 이전에는 조종사 된다는 것 자체가 시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조종사 된다는 것 자체는 매우 이제 힘든 길이었죠. 반면에 이제 요즘은 그 많은 그 뭐지 시력 교정 관련 이제 수술이 이제 기술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검증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 이제 조종사 시력이라고 하는 문제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예전에라고 하는 것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까지는 이제 힘들었다가 이후로 점차 그 문호가 확대돼서 이제 그 안경을 껴도 비행기를 탈 수 있구나라는 그런 이제 맥락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상업용 조종사가 되는데 상업용 조종사로 활동을 하는데 시력 관리 그리고 기타 그 조종사로서 그러니까 조종사로서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건강 관리, 신체 관리는 이거는 그 꼭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자가용을 타는 거는 상관없어요. 뭐 자가용 비행기 타다가 뭐 사고가 혹시라도 이제 나더라도 그거는 이제 피해가 다 본인 혼자에만 이제 해당되는 문제고 물론 이제 뭐 민가에 떨어진다든지 이제 도심에 뭐 비행기가 불시착한다든지 그런 때는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그런 이제 확률이 낮은 이제 그런 사고를 제외하고는 음, 이제 민간 항공의 예를 먼저 들면 민간 항공기는 이제 이제 중형이든 대형이든 어쨌든 사람이 뭐 이제 그 돈을 내고 탑승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이제 승객들을 태울 때 만약에 내가 뭐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갑자기 심장이 멎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공중에서. 그렇게 하면은 나야 죽으면 그만이지만 나를 믿고 탄 그 승객들은 어떻습니까? 공중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건강 신경 쓰셔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안경 문제인데 어, 야간 비행이라든지 가장 문제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시력이 그러니까 제가 눈이 이제 그 처음에 2.0이었다 그랬잖아요. 정말 시력이 좋았는데 음, 이제 나이도 먹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밤에 운전할 때도 때때로 정말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 제가 현역 때 조종사 시절에 야간 비행하던 때를 이렇게 떠올려 봅니다. 떠올려 보면 어, 그렇지. 지금 같은 시력에서는 내 기량이 좋다 하더라도 내가 혼자 비행을 하는 거 아니면 이상에는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나 혼자만 생각하고 그 조종사의 길을 들어선다. 그거보다는 어, 그 남을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민간 항공 갈 때는. 그래서 그 시력 부분에 대해서는 어, 뭐 0.5 이하의 시력에서 그 이상도
이제 올릴 수는 있겠지만 아마 아무래도 그 인위적인 수술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원래의 시력이라든지 또 원래 그 뭐 1.0 이상의 그 정상적인 그 시력 수준까지 과연 모든 것을 맞추어서 어, 교정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좀 물음표가 많아요. 왜 그러냐고 하면 이 눈이라고 하는 거는 이 홍채가 다양한 빛의 변화에 따라서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맞춰줄 수 있는가? 어, 거기서 뭐 100% 가능하다고 하면 뭐 이를 달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음, 가급적이면 음, 내 혼자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또 읽다가 생각이 뭐 떠오르면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글 내용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글 내용 전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대략 중간에 생략할 수 있는 건 생략하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음,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리 카페 회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아, 오늘 강의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목이 자꾸 잠기네요. 이해해 주십시오. 요즘 제가 약간이 아니고 번아웃 상태인 것 같아요. 자, 번아웃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를 할게요. 자, 세상은 변하고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쉽지만 라식 수술과 같은 시력 교정 시술자들은 조종사 선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 이야기입니다. 제가 현역 복무하는 기간에도 미 공군과 해군에서 교정 시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행 훈련 가능성을 계속 시험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랍니다. 어떤 카페에서는 시력 교정 수술을 받고 조종사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였다고 하는데 군의관에게 물어본 결과 합격시킨 일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안경을 끼는 것이 좋아요. 눈은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인데 함부로 눈동자에 칼 대는 일 안 하는 게 좋겠죠. 관제사도 마음에 든다면 그 일을 하면서도 언젠가는 비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답니다. 절대 교정수술은 받지 마세요.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2004년도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교정수술 지금 제가 그러니까 저의 경우 어, 교정수술 안 받을 겁니다.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비행을 하기 위해서 받는다고 하면 어, 지금 저는 그렇게 선택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미 연방항공법규에서도 비행 가능한 최소 시력으로 안경을 낀 상태에서 0.7 이상이면 지금 미 연방항공법규에서 안경을 낀 상태에서 0.7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 참고해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안경을 낀 상태에서 0.7 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담이지만 지금 고3이라면 앞으로 30년 정도면 충분히 좋은 자가용 비행기를 탈 수 있겠군요. 라고 이제 얘기를 달았고요. 그 다음에 코만치와 랩터 같은 랩터는 F-22를 이야기하고 코만치는 RAH-66 기종인데 요거는 지금 매우 좋은 기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능도 괜찮고 그런데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는 미국 노바로직사에서 만든 코만치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으로만 즐길 수 있고요. 어, 아쉽게도 이 헬기는 육군항공에 미 육군항공에 도입되지 않고 아마 시제기를 만들고 이제 그런 단계에서 모든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랩터는 현재 어, 잘 날아다니고 있죠. 자, 그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F-22 같은 최신 이제 전투기는 기초 비행을 40시간 정도 받은 사람도 쉽게 조종할 수 있을 만큼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어, 아이 그러면 나 저기 비행 시뮬레이션 PC로 뭐 좀 해보고 뭐 하면 다 되겠네. 이렇게 말을 쉽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요즘 보면 뭐 댓글도 많이 달잖아요. 뭐 실질적으로 조종사도 아니고 전투기도 뭐 타본 경험도 없는데 그냥 그렇다 하더라. 또 수많은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PC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든지 이제 그것만을 가지고 그런 이제 경험만 가지고 어, 이럴 것이야라는 거를 이제 정형화시켜서 또는 일반화시켜서 말을 하는데 그건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 마음은 품지 마세요. 그냥 이 정도의 이제 기술이 좋아졌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기술은 항상 발전해 왔어요. 지금도 발전하고 있고. 자,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장담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역사와 문화를 어디서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국가의 인재가 되도록 더 노력을 하세요. 이거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그러니까 뭐 비행기를 어, 꼭 타야 되느냐, 인생을 걸고 꼭 타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에서는 참 많은 고민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업 조종사로 살아간다는 것과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하면서 또 그 여유 수입을 얻고 거기서 내가 음, 그러니까 레저 활동 차원에서 자가용 비행기를 탄다든지 또는 항공기를 빌려서 비행을 한다든지 그런 것하고는 이제 직업 조종사 세계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 그 외국 이제 조종사분들 보면은 그 자신이 직업 조종사이고 허구한 날 하늘에 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비행이 없는 날, 그러니까 비번인 날이죠. 그런 날에는 그분이 살고 계시는 이제 인근에 그 작은 이제 공항에 가셔가지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경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다시 나가는 경우들이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 얘기가 직업 조종사로서 비행을 할 때와 여가 시간에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비행기를 타는 예, 말 그대로 프리 플라이트죠. 그 경우는 너무나 다르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자가용 비행기가 없어서 아직 자가용 비행기를 뭐 타고 올라갈 이제 그런 기회는 경험은 이제 없지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비행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옛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비행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종종 많이 해요. 다시 직업 조종사로 가라면 과연 갈까? 아마 갈 확률은 낮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오히려 그 세월이 이렇게 흐르다 보면은 이렇게 또 나이가 먹다 보면 그 나이가 먹는 그 단계에서 해야 되는 그런 공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한 한 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직업을 얻기 위해서 이제 여러 기술을 배우고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직업 교육 차원에서 공부를 하지만 나이가 이제 들면 들수록 좀 더 문학이라든지 어학이라든지 뭐 역사, 철학 이제 이런 쪽으로 공부를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 고3이었는데 공부를 좀 더 해서 이제 항공 분야 연구원이 된다든지 또 항공기 제작사에서 이제 항공기를 설계하는 부분의 일을 담당한다든지 이제 그런 꿈을 꾸어도 좋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뭐야 자가용 비행기라든지 경비행기라든지 또는 경량 항공기를 가지고 이제 비행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밑에 읽어볼게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데요. 라는 힘없는 대답은 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자신감 가지시고
제 카페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천천히 공부해 보세요. 그 많은 것 여기서 다 이야기하지는 못하겠죠.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글로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하지만 또 지금 제가 옛날에 썼던 글을 다시 또 이렇게 읽, 이제 읽으면서 이제 라디오 방송으로 드리는 건데 글로 쓰는 거하고 말로 하는 거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많이 느끼시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카페나 블로그에 자신의 글도 이제 쓰고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면은 어, 글 쓰는 거는 이제 생각을 이제 제가 말로 하는 거라든지 또 생각을 바로바로 뭐 메모장에 이제 필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타이핑을 해서 그 자료들을 모은 다음에 이제 단락을 구성하고 그러니까 읽어보고 단락 구성하고 또 앞뒤 문맥도 맞춰보고 대략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록으로 한번 올라가게 되면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남기는 것은 이게 파급력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것 같고 또 말로 하는 거는 이 어떤 그 순간성이고 휘발성이 좀 큰 것 같아요. 유튜브 방송 같은 거 요즘 보면서도 느끼는 것은 어, 물론 이제 영상에다가 그 자막을 이렇게 자막을 남기면서 그 자막을 보면서 읽는 방식으로 어, 만드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자막을 넣는다 하더라도 어, 그 뭐라 그럴까 이제 말로 하는 것보다 이제 기록을 남기는 거는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대본 없이 자꾸 이거 하려고 하니까 이거 정말 힘드네요. 뭐 거의 이거 완전 생방송 수준인데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머릿속에. 역시 모든 거 혼자 하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누군가가 방송국의 이제 PD나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협업하고 또 스토리보드도 짜고 이제 질문, 답변, 뭐 이야기할 거 그런 이제 콘티를 만들어 가면서 하는 게 좋은데 어, 생각했던 거하고 그러니까 생각으론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는데 어, 실질적으로 책을 보면서 할 때는 이거 아무런 생각도 안 나네요. 조금씩 가다듬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이제 축낼 수 없잖아요. 벌써 17분이 지났네요. 아,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운영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제가 전문적인 다른 유튜버 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뭐 앞서 나가는 그런 전문적인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종사 생활을 했던 그 옛날 이야기에 그 게시판에 올렸던 얘기들을 가지고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께 도움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너무 이제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제가 빼앗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5분, 길어도 15분 안쪽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미리 이제 그 원고도 조금씩 수정을 해가면서 어, 그렇게 해서 시간을 절약하고 짧은 시간에 어, 또 알찬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어, 마칠게요. 그러면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방송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